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아침 책 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작가의 시작 바버라 에버크롬비 박아람 옮김. 저자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 그리고 작가들이 사랑하는 글쓰기 멘토이다. 10대 시절 시와 소설을 쓰며 글쓰기의 괴로움을 맛보았고 글쓰기보다 연기가 더 쉽다고 여겨 19살에 대학을 그만두고 배우가 되었다. 20대 후반부터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 그녀는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고 시작했다 포기하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글쓰기가 자신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한다. 20여 년간 매일 글쓰기를 실천하며 깨달은 글쓰기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그 힘을 담은 여러 저서들을 통해 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작가의 시작은 그녀의 대표작으로 작가가 되고 싶지만 당장 글을 쓸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글을 쓰고는 있지만 창작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돌파구를 열어준다. 이 책은 작가들을 위한 최고의 도서에 뽑혔다. 현재 UCLA 사회교육원 작가 양성 프로그램에서 문예창작 강의를 하고 있으며 최우수 강연자상과 특별 강연자상을 수상했다. 남편 로버트와 개 넬슨과 함께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살고 있으며 딸 브룩과 함께 만든 장문 웹사이트에 매주 글을 한 편씩 올려 작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차례는 첫 문장 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65차에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써야 한다로 35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부록 52주 즉흥 글쓰기 훈련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늘 위험하고 두렵게 느껴진다. 그것은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든 이미 몇 권의 책을 펴낸 작가든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당신의 세계관을 부정할 수도 있고 당신에게 화가 나서 인연을 끊을 수도 있으며 당신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거나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걱정이 따른다. 픽션의 장막과 가면을 쓴다고 해도 자신의 진실을 글로 폭로하는 일은 언제나 위험하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이 들 것이다. 머릿속이나 가슴속에서 요란하게 울려대는 이야기를 글로 써내지 않으면 그것은 자취를 감춰버린다. 당신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야기는 그 안에서 계속 요란하게 울려대거나 윙윙거리면서 당신을 미치게 만든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느낌이며 상상이고 추억이다.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엄청난 삶의 혼돈을 정돈하고 저편으로 건너간다. 또한 글을 씀으로써 좋은 순간들을 붙잡아 둔다. 글을 씀으로써 우리는 더욱 깊이 있고 의식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이 책이 첫 문장을 정하는 일에서부터 매일 시간을 내어 글을 쓰고 여러 달에 걸쳐 퇴고와 좌절을 거듭한 끝에 1년 후 세상에 내보낼 준비를 끝마칠 때까지 하루하루 이야기를 풀어내는 자극제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방법론에 관한 책이 아니다. 글을 쓰는 법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쓰고 싶은 종류의 글을 읽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직접 써보는 것이 유일한 학습법이다. 결심은 내부에서 이루어지지만 자극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다. 혹시 초조하지도 불안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점잖은 희귀부류에 속하는가? 그래도 좋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격려를 찾기 바란다. 그러나 작가에게 약간의 좌절과 불안이 독이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낯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게 마련이며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존 인물이든 허구 속의 인물이든 다른 이들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나는 이 책을 일종의 파티라고 생각하고 싶다. 부디 참석해서 많은 작가들을 만나보기 바란다.
그들은 갖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내주고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이며 컴퓨터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을 때 당신의 곁에 있어줄 것이다. 용기를 내어 글을 쓰는 일에 대해 현명하고 재미있으며 감동적인 견해를 가진 작가들을 만나보기 바란다. 본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문장 쓰기. 나는 첫 문장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때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오두막으로 차를 몰고 간다. 그곳으로 향하는 산길은 매일 수백 명이 이용하며 적절하게 유지보수가 되어 있는 탄탄한 고속도로이지만 그럼에도 위험천만하다. 누구에게나 나름의 산길은 있다. 그것은 골짜기로 이어지는 위험한 내리막길이 될 수도 있고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작은 배를 타고 깊고 컴컴한 물 위에 떠 있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다. 비유가 어떻든 글을 쓰는 일은 우아하게 활공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글을 쓰는 장소가 오두막이든 침실이든 사무실이든 글을 시작할 때에는 침묵과 공허가 아우성치는 공간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글 속으로 들어가는 안전하고 쉬운 길은 없다. 당신과 당신의 기억, 경험, 상상이 있을 뿐이다. 발가벗은 채로 말이다. 현대생활의 모든 편의를 포기하고 그곳에 가 있는 이유, 애초에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이유를 상기시켜줄 그런 책 말이다. 그러면 금세 마음이 차분해져서 컴퓨터를 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글을 쓰기 시작한다. 참고한 아래에 나와 있는 존 스타인백의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 일은 내게 늘 두려운 일이다. 공포와 마법, 기도문, 난처한 창피함이 한꺼번에 엄습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365.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써야 한다. 자신만의 은총의 순간을 위해 글을 썼는가? 자신이 반드시 써야 하는 글을 쓰기 위해 모험을 했는가?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었는가? 과거로 뛰어들어 누군가가 절대 폭로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을 썼는가? 삶의 혼돈 속에서 유머를 찾았는가? 며칠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을 때에도 글을 썼는가? 페이지에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매일 요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페이지 위의 결과물. 당신이 가진 이야기는 이 지구상의 다른 누구도 당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들려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라.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사실, 누군가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글을 쓸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책에서 기운을 크게 북돋워주는 스승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라. 두려움과 회의에 휩싸여 있어도 여전히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라. 두려움과 회의에 맞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가는 것임을 기억해라. 부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2주 즉흥 글쓰기 훈련. 스스로 시간을 촉박하게 정해놓고 글쓰기 연습을 하면 미니 마감일이 생기는 셈이다. 이러한 연습은 압박을 가해 추진력을 높여준다. 즉흥 글쓰기 주제를 사용해 연습할 때에는 5분 동안 잠시도 멈추지 말고 글을 써보아라. 아래에 제시하는 주제들은 대부분 소설과 회고록, 에세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소설을 쓰고 있다면 자신이 아니라 소설 속 인물의 입장에서 쓰면 된다. 한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라. 일단 시작하고 쓰면서 생각하라. 의외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1주. 첫 문장을 써야 하는 두려움을 무엇에 비유하겠는가? 어떤 풍경이나 동물, 날씨, 음악, 그 밖에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을 상상해보아라. 52주.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2-3가지에 대해 써라. 해밍웨이, 체오프, 버지니아 올프, 줄리언 반스, 앨리스 멀로, 플로스터, 스티븐 킹 등등 위대한 작가들의 일화와 글 쓰는 삶을 위한 조언들. 작가란 계속 쓰는 사람이다. 비결은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작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매일매일 글을 써나가도록 작가들의 멘토가 제안하는 1년간의 글쓰기. 무언가를 써놓아야 하는 빈 페이지를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두 처음 시작하는 작가가 된다. 작가들이 추천하는 작가를 위한 책,
뒷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